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투자를 하신 분도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유명한 투자 경험 중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는 말이 있죠. 위기가 기회라는 것도 알고 IMF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배운 학습 효과도 있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지금 시기 투자에 나선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 당신의 투자를 반올림하세요. 투자 반올림의 이수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을 반복하면서 우상향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라면 출렁이는 파도를 보지 않고 그 파도를 일으키는 바람을 보면서 투자 시기를 정하게 되죠. 시장이 안 좋아도 좋은 호재와 입지가 뒷받침된다면 가격은 오를 수뿐이 없으니까요.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스타필드 효과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형 복합 쇼핑몰인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주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스타필드 효과입니다. 오늘은 별내에 들어오는 스타필드 소식과 개발 호재 분석, 그리고 별내 자이더스타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3일 별내동 주민자치센터 대회의실에서 스타필드와 하나에서 공급하는 49층 어반스테이 생활숙박시설 사업에 대한 설명을 열렸습니다. 먼저 공급지인 별내동 990번지가 어딘지부터 볼까요? 별내동 990번지는 별내 이마트 건너편 이마트 야외 주차장 부지입니다. 별내동 990번지에 들어오는 스타필드 빌리지와 어반스테이 생활숙박시설은 지하 7층, 지상 49층 규모이고 지하 상업시설은 이마트와 지하철 8호선 별내역으로 연결됩니다. 진행 경과를 보면 21년 5월 부지 매입을 하였고 22년 5월 건축허가 접수와 6월 교통영향평가,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 3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죠. 스타필드는 왜 이 자리를 선택했을까요? 우선 그 입지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할까요? 별내 개발 호재의 핵심은 단언코 별내역입니다. 지금까지 별내역은 20분에서 30분에 한 대씩 경춘선이 지나가고 주변 아파트 단지와는 최소 도보 20분에서 30분 이상 떨어져 있는 역세권이지만 부동산 시세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역세권이었습니다. 그랬던 별내역에 8호선이 연장되고 GTX B가 들어옵니다. 8호선 개통은 1년 지연되어 24년 개통이지만 8호선은 별내역에서 4호선 별내 별가람역까지 추가 연장 확정되었고 GTX-B는 아직 착공 전이지만 26년 별내 자이더스타 입주 전까지는 착공뿐만 아니라 개통 시기까지 나올 겁니다. GTX는 아직 개발 호재가 많이 남아있다고 할 수 있겠죠. 별내 배후에는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왕숙 신도시가 있고 왕숙에는 9호선과 6호선 연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인 별내역에서 한 정거장에서 두 정거장이면 4호선, 6호선, 9호선 이용이 가능합니다. 8호선이 개통되면 잠실에서 하남 스타필드를 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으로 별내가 더 가깝습니다. 강북권에서도 4호선으로 오기 편하고 왕숙과 다산 신도시, 구리가 직접 배후 단지가 됩니다. 스타필드는 결국 별내역 개발이라는 호재가 만들어낸 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집값은 떨어지는데 왜 분양가는 오르는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은 떨어져도 신규 현장의 분양가는 항상 오른 가격에 분양하고 있습니다. 22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년 대비 7.7% 하락하였지만 분양가는 24.2% 상승하였습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집값이 7.6% 내릴 때 분양가는 16.1% 상승하였고 21년에도 분양가는 21% 상승하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분양가가 높으면 결과는 미분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왜 분양가는 높게 책정될까요? 기존 주택은 상승분이 있으니 내려갈 여력도 있습니다. 2배 올랐으니 20, 30%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분양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분양가는 분양 당시의 토지가와 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근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으로 건축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미 분양이 완료된 재건축 단지에서도 곳곳에서 추가 공사비 분담 문제로 갈등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입주 기간이 지났는데도 입주를 못하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둔촌주공이죠.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 오피스와 같이 상업지에 공급되는 건물은 토지가와 건설원가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벨레 스타필드 빌리지에는 하나에서 시공하는 49층 높이의 어반스테이 생활 숙박시설이 함께 공급됩니다. 아직 분양가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맞은편에 분양 중인 벨레 자이더스타보다는 높을 수뿐이 없겠죠. 벨레 자이더스타는 스타필드 빌리지 맞은편에 오피스텔과 생활 숙박시설 6개동 760세대를 공급하고 26년 1월 입주 예정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의 95%, 공인중개사의 96%가 올해 집값이 22년보다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집값 반등 시점으로는 전문가의 45%, 중개사의 53%가 2024년을 꼽았습니다. 아마 25년 반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에어컨은 여름에 잘 팔립니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을 사면 비싸죠? 그리고 가을에나 달아줍니다. 에어컨은 겨울에 사는 게 가격도 싸고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겨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벨레 자이더스타에서도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저런 프로모션이 중요한 건 아니죠. 중요한 건 상승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입지와 개발 호재가 뒷받침되냐는 거겠죠. 신규 분양이 기존 아파트보다 좋은 장점 중 하나가 계약금만으로 입주까지 추가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은 투자금으로 상승의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공사를 하는 동안 겨울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니까요. 특히 벨레 자이더스타는 초기 계약 조건이 좋습니다. 관련한 내용은 1599-2610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마지막으로 집값 하락 시기에 기존 아파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을 안 하시는 분도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은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무릎이 어딘지 어깨가 어딘지는 누구도 모르죠. 지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로 이해합니다.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출렁이는 가격만 보지 마시고 가격을 만드는 바람을 분석하시면서 필요한 시기에 현명하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한동안은 일렁이는 파도를 버틸 각오도 돼 있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투자바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